창업 준비 업무 소개거든요. 파트앤스터디 이제 창업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죠? 일단은 그 빈 상가거나 아니면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 상가들이 있는데 공사 범위 같은 걸 검토해야 돼요. 물론 이제 숨은 구슬을 쓸 거면 제가 더 깊게 관여하는 거고, 종합 인테리어 업체를 쓰신다 그러면 그 인테리어 사장님을 선정하셨다면 그분과 저와 창업 희망자 셋이서 미팅을 해서, 또 너무 과하게 할 필요 없으니까 공사 범위를 정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전기 이런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프로젝터를 쓰고 여러 명이 모이는데 이제 노트북을 쓰기도 하고 또 무인 출입 장치도 달아야 되고 해서 전기 공사 범위가 특히 중요하고, 세 번째는 이제 일정 관리예요. 그러니까 공사의 순서가 효율을 만든단 말이에요. 비용을 절약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업무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각자의 예산에 따라 회의에 많이 쓰일 거냐 파티에 많이 쓰일 것이냐 이런 것들도 공간의 크기를 고려해서 가구 구매 계획과 가구 배치 계획을 이렇게 간단하게 짜요. 저희가 막 3D 시뮬레이션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IoT 제품, 형광등을 조절한다거나 온도를 본다거나, 냉난방기 안 끄고 가면 그게 전기세 엄청나니까 냉난방기를 끌 수 있는 스마트 리모컨을 달거나, 출입문이 열렸을 때 열렸다고 알람이 오거나, 이런 IoT 제품들이 많이 나온 게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원격 관리를 하면 좋잖아요. 그런 것들 검토하고, 저희의 로고 그리고 고객 편의성을 위해서 혼자 조립할 수 있어요. 힘들면 조립을 도와드리죠. 혼자 싣고 갈 수 있어요. 어려우면 우리가 배송해드리죠. 뭐 이런 것처럼 텍스트로 공간에 메시지를 써놔서 거의 무인사업 같잖아요. 점원들이 관여하지 않고 무인사업처럼 운영을 하듯이, 저희도 유리면에다가 우리의 이용 매뉴얼들을 부착하고, 추천하는 간판 업체는 제공하고요. 사실 지방 같은 데는 컨텐츠의 내용을 주면 별도로 규격에 맞추시면 되고, 폰트는 네이버의 나눔 폰트인 나눔 바른 고딕 이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 시작과 동시에 블로그 쓰세요, 계정 파세요, 또 상가를 돌아다니는 것부터 쓰세요, 뭐 이런 걸 하는데, 공간이 완성돼서 이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그 블로그에 계속 업데이트 되고, 실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시작은 네이버에다가 지도 등록을 하는 거예요. 네이버 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위치 등록을 하는 것으로, 또 이것 외에는 아까 얘기했던 스페이스 클라우드, 야놀자 여러 가지 예약 플랫폼에 상품을 등록하고 광고도 설정을 하고, 뭐 이렇게 온라인 마케팅이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예약이 하나 두 개 들어오고, 가구도 이렇게 옮겨보고 추가해서 또 구매하게 되고, 고객이 불편해요 하면 또 사게 되고, 사진도 계속 찍고 하면서 커뮤니티에서 같이 홍보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특징. 일단 저희는 좀 안전한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겁쟁이인 편이라. 메모는 안 읽는 것 같습니다. 조용히. 그러니까 약간 유리면이 많은 곳을 선호해요. 지하라도, 주상복합 지하는 유리면이 있잖아요. 그런 곳은 괜찮은데, 꼬마 빌딩에 어떤 경사로 높은 계단에 사방이 어떤 벽돌로 막혀 있고, 저쪽 끝에 환풍기 하나 돌아가는 쪽 창문이 하나 있고, 이런 데는 파트앤스터디 못합니다. 화장실이랑 이런 데 깨끗한 거, 이런 거 잘 찾으셔야 되고, 주변 유흥거리와의 시설, 그리고 CCTV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고객들끼리 분쟁할 수 있잖아요. 친구끼리 술 마시다 사고 나서 큰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객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 우리 공간에서 억울할 때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것, 억울하지 않도록, 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되고, 요즘에 뭐 다 그렇지만 와이파이는 기본이고, 또 출입 시스템도 있고 해서 우리 IoT도 많이 쓰니까 인터넷 환경, 우리가 개방은 돼 있지만 프라이빗을 위해서 블라인드를 내리거나 커튼을 치거나 이런 건 가능하고요. 그곳에 도달하는 과정 속에서 왜 이렇게 무서운 곳에 나를 불렀지라는 느낌을 지우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피스텔 같은 데는 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브랜드를 쓰고 최고성능 어떤 프로젝터를 쓰고 외국집 분위기를 내고 좀 더 가구에 힘을 주고, 쇼룸이라는 표현도 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곳하고 좀 차별화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또 각각 매장의 크기도 틀리고 그 창업자들의 어떤 선호도가 틀려서 모습은 다 틀리지만 고객은 하나처럼 느끼게 하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중인 것 같아요. 우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인원에 상관없는 시간비용. 사실은 이게 초반에 기업들이 예약 문의가 왔어요. 근데 그때 저도 이제 인당 추가 비용이 있었거든요. 인당 저는 3,000원씩 무조건 한 명당 했었는데, 예약하려고 했던 그 대리님이 잠깐만요, 몇 명인지 확인이 안 돼서요. 그러다가 다른 그냥 흐지부지하면서 내부에서 회의하고 끝났대요. 인원 파악이 안 돼서. 또 누구는 예약을 했는데 저한테 막 전화 와요. 한 명이 들어왔다고, 환불해 주라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또 전화 와요. 늦게 왔다고. 이게 무인사업인데 내가 머릿수 해야 되고, 그 사람들도 사전에 머릿수 해야 되고, 그 머릿수 잘 맞았는지 서로 정산해야 되고, 이거는 노동비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스마트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인원 체크 없이, 그냥 우리가 렌트카 있잖아요. 카니발 빌리는데 2명이 타는지 8명이 타는지 렌트카는 똑같잖아요. 그냥 그런 컨셉으로 정하자 라고 해서 우리는 인원에 상관없는 시간당 비용을 합니다. 리스크를 줄였네요.
리스크랑 노동을 좀 줄였고요. 그리고 원격 관리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어떤 게 더 자동화될 수 있는지. 우리가 그때 셀프 주유소가 한 20년 전에도 있었던 기억이거든요. 요즘엔 익숙한데 어쨌든 셀프 주유소가 진정한 셀프 주유소가 되기까지 10년, 20년이 걸린 것처럼 우리도 무인화가 준비돼 있지만 진짜 완벽히 무인이 되려면 뭐 10년 걸린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 관리에 대해서 가능하도록 계속 공부하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위성 인터넷이 가능해진 것처럼 1000개의 파티 앤 스터디를 만들면 용도라든지 뭐 아까 말한 IoT라든지 고객한테 더 잘 설명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이런 고객 저런 고객의 유형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로 되게 훌륭한 인프라로 성장하지 않겠는가. 브랜드가 중요하다,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그게 우리의 굉장히 강력한 차별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삼아 좀 예, 설명해 주실 어쨌든 창업 비용을 낮추려면 기존에 이제 상가를 구할 때부터 냉난방기 잘 돼 있는 거, 그 우리 영상에 지난번에 얘기한 거 잘 챙기시고, 인테리어를 요즘에는 종합 인테리어 회사를 선정하지 않고 작업별로 숨은 고수를 통해서 비딩을 통해서 좋은 가격과 피드백이 좋았던 작업자분을 섭외해서 하는 공사 방법,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뭐 근데 이것을 숨은 고수가 좋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작업 지시라든지 섭외라든지 일정 뭐 이런 것도 대행해 드릴 수 있겠다. 제가 할 수도 있고 저 말고 기존에 종합 인테리어를 하셨던 사장님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그분들도 이제 승부의 시대가 온 것 같다라고 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일을 좀 컨트롤 타워가 돼주는 역할을 하는 직업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저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뭐 유료지만 이런 걸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사업이 잘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혼자 냉정하게 우리가 뭐죠? 그 적성평가 하듯이 아니면 시나리오를 작성하듯이 근데 여기에 저희가 뭐 평균 예약 시간, 단가 이런 것들을 월별 그러니까 여름에 안 되고 겨울에 잘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한 표를 고려해서 또 공실 탈출처럼 뭐 부동산 입지를 선택할 수 없는 곳은 더 건조하게 어쩌면 예를 들면 더 중심가와 덜 중심가 중에 임대료랑 이런 거 고려했을 때 또 예약 가능성이랑 단가를 매겼을 때 이런 시나리오를 보실 때 이것을 참조해서 한번 엑셀로 만들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막 창업한다는데 저는 마음 같아서는 무조건 긍정적입니다. 되겠습니다라고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진 않지만 근데 본인들이 봤을 때 냉정하게 아니면 또 본인들이 너무 긍정적이라면 저랑 창업 뭐 상담 미팅 할 때 이런 걸 작성하고 왔을 때 어떤가요? 건조한가요? 제가 희망이 부풀었나요? 그러면 그때는 뭐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공간대여 사업은 잘 되나요? 뭐 이거에 대한 답은 예. 이 시나리오를 짜보라고 하는데 그건 좀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요. 안 짜보더라도 꼭 작성하지 않더라도 머릿속에서 이런 비슷한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다 안 되겠다고 하지 이런 그림을 안 그리시면 저한테 왜 저 사람은 말해주지 않을까 잘 될 거라고 물론 뭐 약간 여유가 있어서 나 장사 안 돼도 돼나 람보르기니보다 비싼 상가 산 거야 이거 예쁘게 꾸며서 나 혼자라도 쓸래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진짜 이게 부업으로 생각하시고 예를 들면 이자가 올랐으니까 그 이자를 충당할 수 있는 사업으로의 성장 또 그 이자를 더 넘어서 그 상가를 엑시트하는 아이디어로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런 시나리오를 적어보고 이게 1년차, 2년차, 3년차를 그려보면 이게 시간에 의한 성장도 있으니까 그리고 본인도 이제 광고를 더 효과적으로 쓰면 투자 비용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단골이 생길 거니까 2, 3년의 계획표를 보시면서 만들어 가시고 그 계획보다 초과했을 때는 사실은 확장하면 되는 거고 계획보다 못했을 때는 어떤 타이밍에서 손절할 것인가 라든지 어떤 광고 뭐 예를 들면 광고나 홍보에 전문가를 쓴다든지 또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 시나리오를 기준을 만들고 그 시나리오보다 잘 됐을 때와 잘 되지 못했을 때에 추가 조치를 하는 어떤 계획을 갖고 사업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간 대여 사업은 이런 작은 창고, 렌탈 스튜디오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업황은 계속 바뀌지만 가격 경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 가격 경쟁에 못 이겨서 여러 곳이 폐업을 하면 다시 이거 이 시장은 완전 빨간 시장이야 라고 했다가도 다시 성장하기도 하고 컨셉이 필요하고 브랜드가 필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파이팅!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